이런 질문해요 사람들이. 아 충카님, 아니 그러면은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은 사람들은 산사태를 끌어당긴 건가요? 충카님, 아 그러면은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비행기 사고 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끌어당긴 건가요? 지진이 났는데 지진 피해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걸 끌어당긴 건가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시크릿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명쾌한 답을 얻기 좀 힘들죠. 근데 이 트랜스핑을 보면은 바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유도전입니다. 이 유도전이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작용을 하냐면은 이 중요성에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는 내적 중요성과 두 번째 외적 중요성으로 나눠집니다.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 내적 중요성은 이 내면에 관련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또한 잉여 포텐셜이 발생합니다. 책에서는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은 자부심이 정도를 지나치면 균형력이 나서서 작용을 하고 거만한 공작새는 큰 코를 다치고 만다. 스스로한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높이는 경우, 거만함에 빠지는 경우를 이 내적 중요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코를 다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조상들이 겸손함의 미덕에 대해서 그렇게나 강조를 한 겁니다. 겸손함의 미덕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거만해지면 거기에서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그 잉여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서 균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큰 코 다치는 상황을 만들게 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되게 높이려고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우리 스스로를 되게 낮추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계속 높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것도 잉여 포텐셜이 발생된 경우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쪽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힘이 되는 존재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뛰어난 존재예요.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말을 받게 되는 거, 듣게 되는 이유도 우리 자신을 너무 낮췄을 경우에도 잉여 포텐셜이 작용을 해요. 아까랑 반대의 경우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균형력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를 조금 높이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리고 외적 중요성은 우리 자신 말고 이 외적인 사건이나 사물들의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널빤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자동차, 세차, 이성, 돈, 건강, 이런 거 다 외적인 거죠. 그쵸? 그런 것이 외적인 중요성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왔으니까 이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중요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요성을 높이면은 균형력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균형력이 작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 외적인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중유의 힘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쪽으로 밀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낮춰야 돼요. 중요성을 낮추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널빤지 있죠? 이 널빤지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건물 사이에 있는 널빤지를 지나간다는 의식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락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있을까요? 떨치기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중요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 널판지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들어올 구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돈을 내야 될 게 있는데, 빚이 있는데 돈 들어올 구멍이 없거나 혹은 월급이 상당히 적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들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올 돈들이 너무 소중해,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 내가 어떤 이성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생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소중해.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다음부터는 연애를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나한테 천생연분이야 하면서 너무 중요성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은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뭐냐면은 우리가 높은 고층 빌딩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널판지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덜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쵸? 중요성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널판지에 대한. 그쵸? 만약에 우리가 낙하산을 등에 메고 있거나 혹은 밑에 엄청나게 두꺼운 그 있잖아요, 소방서 같은 데 가면 떨어져도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밑에 깔려있다. 그러면 조금 불안함이 조금 희석이 될 수 있죠. 중요성이 조금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높여놓은 그 대상에 대한 중요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쉽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는 거. 나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 라고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성적이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잘 맺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성을 낮추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쉬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나는 이번에 로또를, 그러니까 제가 로또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도, 로또 같은 거는 한 가지 방법에다가 우리가 모든 중요성을 집중한 상태를 로또 당첨, 또또 복권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로또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로, 되게 다양한 경로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로또나 복권에 너무 집착하거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나한테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로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복권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돈이 들어올 거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결과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중요성을 낮추는 거고, 그게 바로 잉여 포텐셜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안전장치가 있고요. 우리가 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170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외적인 중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과소평가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무시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의 중요성이다. 자, 삶에 대해서 더 단순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시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라. 자,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호오포노포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랜서핑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기 개발서들의 내용이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 이 책을 보면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이 호오포노포노의 원리예요. 자, 호오포노포노 뭡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생각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덧붙이는 판단들을 정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정화를 하고, 왜냐면은 사실은 트랜서핑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포텐셜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 현존하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상태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호포노포노인 거예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가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생기는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생각을 정화를 하고 그냥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회상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안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냐면은 좋은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좋은 사건이야, 이건 나쁜 사건이야.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만 더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건도 여러분 삶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모든 사건의 중요성을 낮추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쉽게 그냥 원하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경지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세도나 마음혁명에 나온 레스터 레븐슨 씨의 경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어떤 판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고정관념도 없는 상태에서, 선입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팔이 부러지는 건 나쁜 거야, 팔이 부러지는 건 좋은 거야, 이런 식의 판단들을 모두 다 정화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고정관념들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외적 중요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잉여 포텐셜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핵심 정리죠. 지금 하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마음 공부 수단에 그 원리,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들을 지금 딱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5페이지를 보면은 밑에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할 때만 잉여 포텐셜이 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는 칭찬 혹은 비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죠. 아, 역시 나는 굉장한 유튜버인가봐, 사람들 봐, 날 다 찬양하고 있잖아, 아 역시 난 끝내줘, 아 세계 천재야, 아 이 시대의 네빌고다드, 약간 이런 식으로 자뻑을 합니다.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 그 칭찬 한마디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그 잉여 포텐셜이 제 큰 코를 다치게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막 비난을 했어요. 아, 야 춘카님, 말 좀 천천히 해주세요, 말 좀 똑바로 해주세요, 춘카님 머리 좀 그만 만지세요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의미 부여를 해요. 아, 저 사람은 왜 내가 하는 말에 집중을 안 하고 왜 내가 머리 만지는 것에 집중하지? 왜 내가 말하는 그 말하기 속도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좋은 점도 많을 텐데 왜 나쁜 점에만 집중을 하지?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 사건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꼬리 생각을 붙입니다. 꼬리 생각. 그래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은 그 생각 에너지가 또 우리를 큰 코 다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비난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되라고 비난하는 거고, 우리한테 칭찬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칭찬하는 거니까 그냥 둘 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한테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말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번에는 유도전이에 대해서 볼 겁니다. 유도전이라는 내용은 몇 페이지냐? 75, 76, 77. 네, 177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유도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도전이.
유도전이라는 것은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펜듈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체라는 그 펜듈럼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그 펜듈럼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유도전이라고 합니다. 펜듈럼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펜듈럼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듈럼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펜듈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곳곳에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재난, 사고, 실업, 가난, 기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펜듈럼.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춘카님, 아니 그러면은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은 사람들은 산사태를 끌어당긴 건가요? 춘카님, 그러면은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비행기 사고 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끌어당긴 건가요? 지진이 났는데 지진 피해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걸 끌어당긴 건가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시크릿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트랜스핑을 보면은 바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유도전입니다. 이 유도전이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먼저 뉴스를 듣습니다. 이래서 뉴스 보지 말라는 건데, 뉴스를 보면은 산불이 났어요. 만약에 산불이 나서 사고를 당해서 뭐 몇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위험하구나.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뉴스를 계속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살인사건이 났다든지, 강도가 들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뭐 폭발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전 세계의 부정적인 뉴스를 다 모아서 알려줍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정보를 접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려요. 기분 나빠요. 솔직히 불안해져요.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 순간이 바로 펜듈럼에 영향받는 순간, 유도전이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딱 여는 거예요. 나한테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나는 언제든지 사고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딱 연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상관이 없죠.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보는 걸로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이 사건은 문제야, 잘못됐어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점점점 빠른 속도로 그 펜듈럼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엄청난 재난이 났어요.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유일한 생존자,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한 명 혹은 두 명 이렇게 생존을 했어요.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살아남아요. 그쵸? 그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래돼갖고 어디서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산 이름이 뭐 피읍 들어가는 산이었는데, 하여튼 사고를 당해서 생존한 사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음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재난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안전할 거야 하는 뭔가 그런 확신과 믿음, 그런 게 없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펜듈럼에 휩쓸려서 커다란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교통사고 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산사태 나는 상황, 아니면 뭐 비행기가 사고 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굳이 그 사람들이 상상한 적이 없다고 해도 그런 펜듈럼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휘말리는 겁니다. 휘말리는 거. 그게 바로 유도전이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은 최대한 접하지 마라.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는 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참사, 뭐 전쟁,
실업, 그리고 전염병들이 이 예시에 속합니다. 거기에 한번 이제 들리면은, 자, 예를 들면은, 자, 실업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디냐면은, 자, 맞아요. 레스터 레븐스치의 눈병 얘기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펜듈럼에 우리가 이렇게 휘말리는 겁니다. 레스터 레븐스치가 친구가 눈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밖에 먼지가 많이 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랬더니 레스터 레븐스치가 갑자기 다음날 눈병에 걸리죠. 나쁜 소식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더니 바로 눈병이 사라지죠. 네, 그런 식으로 펜듈럼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하나 보면은, 자, 195페이지를 보면은, 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을 길거리의 노숙자 신세로 유도하는 전의는 참으로 대단히 교활하다. 모든 것은 가장 사소하고 해롭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다소 미약한 첫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회사가 이전보다 운영 상태가 나쁘다는 말을 어깨너머로 듣는다. 혹은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떠돈다. 이때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수준에서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난다. 예컨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뉴스가 들려오거나,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자꾸만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군대기 시작하고, 실업의 펜듈럼은 이미 에너지를 받아먹고 있다. 걱정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고, 그것은 다시 두려움으로 변한다. 당신은 이미 실직한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열심히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머지않아 실직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자, 이 트랜서핑의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이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하필이면은 그 예시를 꼭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놨어요. 거의 부정적인 쪽으로 예시를 든 게 거의 한 8:2? 부정적인 거 8, 긍정적인 거 2.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거를 예시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놓은 게 약간 단점입니다. 본인이 나쁜 정보를 들으면은 그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했으면서 펜듈럼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쪽으로. 이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정반대로. 자, 부정적인 펜듈럼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어떤 원리로 된다고 했죠? 자, 처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소식을 접합니다. 야, 나 실업됐어. 실업당했어. 실직했어. 아, 요즘에 세상 살기 힘들다. 취직하기 힘들다. 한 직장 오래 다니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말을 해요. 그걸 듣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그러면은 무의식에 알게 모르게 새겨집니다. 그럼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생깁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돌거나, 아니면은 경제 악화에 대한 뉴스를 듣거나, 친구한테 소식을 듣거나, 뭐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펜듈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실직에 대한 생각 에너지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업의 펜듈럼에 에너지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 실업과 우리의 에너지가 일치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쵸? 자연스럽게 실직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머지않아서 실직을 하게 되죠. 이거를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거,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었습니다. 100원을 하나 주었네? 뭔가 돈이 들어오나 보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면서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더니 그 생각의 씨앗을 먹고 자라나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갑자기 여러분한테 뭐 목돈이 들어올 만한 사건이 생기거나, 혹은 친구가 그냥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해요. 나 퀴즈 대회 나갔는데 퀴즈 대회 당첨돼갖고 1등 해갖고 3천만 원 벌었어. 이런 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고, 아, 잘 됐다. 내 주변에서 이렇게 돈을 쉽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을 본 걸 보면은 나한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은 풍요의 펜듈럼에 우리의 에너지가 동조가 되겠죠. 유도전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풍요의 상태에 딱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풍요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의 원리인 거죠. 시크릿의 원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딱 얻을 수 있겠죠?